흐릿한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는 새벽 3시, 강지훈은 제멋대로 뻗친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쓸어넘겼다. 테헤란밸리에 꺼지지 않는 불빛 중 하나인 넥스트 드림 사무실. 그의 책상 위에는 마시다만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새로운 AI 기반 서비스 출시가 코앞이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감,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남긴 깊은 트라우마는 그를 더욱더 채찍질했다. 마치 고장난 엔진처럼 그의 몸과 마음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오빠, 제발 좀 쉬어가면서 해.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며칠 전 배달 음식을 들고 사무실을 찾았던 25살 여동생 민서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걱정 어린 목소리조차 지금의 지후에게는 사치스러운 방해물일 뿐이었다. 가끔씩 찾아오는 가슴 통증과 현기증,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 그 모든 것을 그는 단순한 피로 탓으로 혹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대가로 치부했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시연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할 수 없었다. 이것만 성공하면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는 마우스 휠을 격렬하게 돌리며 코드라인을 훑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모니터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턱 하고 책상 위로 고개가 떨어졌다. 아, 안 돼.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마지막 버그 하나만 더 잡으면 정신을 차리려 했었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과 함께 숨이 가빠졌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이게 뭐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고 곧이어 격렬한 통증이 온몸을 꿰뚫었다. 그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버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차갑고 딱딱한 사무실 바닥에 볼성 사납게 나뒹굴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천장의 형광등 불빛을 보았다. 그리고 민서의 울먹이던 얼굴, 빛바랜 가족 사진 속 아버지의 허망한 미소, 이루지 못한 소박한 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허무했다. 너무나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낯선 소음과 함께 눈을 떴을 때 지우는 하얀 천장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푸른 수술복을 마주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귓가를 때리는 기계음, 그리고 민서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오빠, 정신이 좀 들어? 제발 눈 좀 떠봐. 동료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것이었다. 진단명은 코로나19 중증 폐렴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그 지독한 바이러스가 하필 왜 나에게? 그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그의 의식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중환자실에서의 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다. 수많은 튜브가 그의 몸을 오감했고 인공호흡기가 그의 폐를 대신해 억지로 숨을 불어넣었다. 고열과 통증, 그리고 숨 막히는 답답함이 번갈아 그를 덮쳤다. 의식은 가물가물했고 그는 현실과 악몽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의료진은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고 마지막 수단인 에크모 치료까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민서는 유리창 너머로 오빠의 위태로운 모습을 지켜보며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기도는 절박했고 간절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어느덧 모든 감각이 무뎌지고 끝없는 어둠만이 그를 감싸 안는 듯한 순간이 찾아왔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포기와 체념이 안개처럼 그의 의식을 잠식해 들어갈 때였다. 문득 그는 자신이 차갑고도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음을 깨달았다. 눈을 뜨자 그곳은 끝없이 펼쳐진 겨울 새벽의 바닷가였다. 짙푸른 어둠이 서서히 걷히며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물들어오고 있었다. 발밑에는 부드러운 모래가 느껴졌고 귓가에는 규칙적인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중환자실의 소독약 냄새 대신 짭조름하면서도 청량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곳에는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안도감만이 존재했다. 그때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따뜻한 빛으로 이루어진 형상이 서서히 다가왔다.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안전한 느낌이었다. 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우는 마치 거대한 스크린을 보듯 자신의 삶 전체를 압축적으로 경험했다. 야근 후 퇴근길,
편의점에서 사 먹던 삼각김밥의 맛, 민서와 함께 보았던 유치한 코미디 영화, 밤새워 코딩에 몰두하며 느꼈던 희열,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무시하고 외면했던 수많은 것들.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힘겨워하시던 어머니의 뒷모습, 일 때문에 약속을 밥 먹듯 어겨 결국 떠나보낸 옛 연인의 슬픈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의 진심 어린 걱정을 귀찮아했던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까지.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특히 자신이 민서에게 얼마나 무심하고 이기적인 오빠였는지, 그리고 민서가 그런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걱정했는지를 깨닫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빛을 향해 울부짖었다.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빛은 여전히 침묵한 채 그를 부드럽게 감싸 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치 온 우주의 지혜를 담은 듯한 무언의 질문이 그의 영혼에 새겨졌다. 이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겠느냐, 아니면 후회와 고통이 남아있는 저 세상으로 돌아가 내가 놓쳐버린 소중한 가치들을 되찾을 기회를 잡겠느냐. 선택은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지독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현실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완벽한 평화 속에서 영원히 머무를 것인가.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민서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직 끝낼 수 없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기적적으로 지훈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중환자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다시 그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임사 체험의 기억은 꿈처럼 아련하면서도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했다. 그 고요했던 새벽 바닷가의 평화와 대비되는 현실의 고통은 그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제 이름이 들리시나요? 담당 주치의인 김연아 교수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실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환자를 대하는 눈빛에는 따뜻한 인간미가 어려 있었다. 지우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듯했지만 말할 기력조차 없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지우는 길고도 힘겨운 회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오랜 중환자실 생활과 강력한 약물 치료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찼고 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악몽에 시달렸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병실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반추할 충분한 여유를 주었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했다. 민서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지극정성으로 오빠를 간호했다. 예전처럼 잔소리를 하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는 대신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지우는 그런 민서의 모습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몸을 챙겼더라면 민서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밤이 되면 임사체험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신비로운 빛, 그리고 영혼을 울렸던 무언의 질문. 그는 자신이 왜 다시 돌아오기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했다.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집착과 야망은 재처럼 식어버렸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깊은 허무함과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어느 날 오후 창밖으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과 자동차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지후에게 김연아 교수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강지우 씨, 많이 힘드시죠? 육체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혼란스러운 속내를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새벽 바닷가의 풍경, 빛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던 순간들까지. 김연아 교수는 그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우 씨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겁니다.
그녀의 말은 지우에게 작은 위안과 함께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어쩌면 이것은 정말로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원 후 지우는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속도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조차 이질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한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회복되지 않은 몸 상태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었다. 회사에서는 그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은근히 복귀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특히 입사 동기이자 라이벌이었던 박진수는 몇 차례 연락을 해와 새로운 프로젝트의 팀장 자리를 제안했다. 과거의 지후였다면 두 팔 벌려 환영했을 법한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성공, 명예, 돈,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의 문턱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느껴졌던 기억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서가 조심스럽게 지우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작은 쟁반에 따뜻한 차와 과일을 담아왔다. 오빠,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오빠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나는 오빠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이제는 제발 오빠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오빠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 오빠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하면서 말이야. 민서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늘 어리게만 보았던 동생이 어느새 이렇게 속 깊은 어른이 되어 있었다니. 그는 처음으로 민서에게 자신의 임사 체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새벽 바닷가의 풍경, 빛의 존재,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후회와 깨달음까지. 민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구나. 오빠, 정말 힘들었겠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고요한 새벽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빛의 존재가 그의 손에 차갑고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를 쥐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마치 그 조약돌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용기를 건네준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박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수야, 나 강지후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약속 장소인 테헤란밸리의 한적한 카페.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지후의 마음은 더 이상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박진수는 예전과 다름없이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건강부터 물었다. 몸은 좀 어떠냐? 다들 내 걱정 많이 했어. 특히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네가 꼭 맡아줬으면 하는데. 지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진수야. 회사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박진수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동안 네가 얼마나 이 악물고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거야? 포기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거지. 지후는 담담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거창한 사업 계획이나 성공에 대한 야망은 없었다. 그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과 휴식을 줄 수 있는 소박한 명상 앱과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지친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그가 두 번째 삶에서 찾은 새로운 목표였다. 박진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알던 독하고 야심만만했던 강지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우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평온함과 확신을 읽을 수 있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겠지. 쉽지 않겠지만 응원하마. 카페를 나서는 지후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랜 시간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후는 민서와 함께 작은 사무실을 얻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넥스트 드림 시절처럼 화려하거나 거창하진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이 피어났다.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때로는 작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가 만든 명상 앱, 쉼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화려한 기능이나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 서비스는 없었지만 지우의 진솔한 경험과 따뜻한 위로가 담긴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그는 앱 사용자들과 함께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가끔은 작은 규모의 강연회에 초청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물론 문득문득 과거에 대한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후회를 더 나은 현재를 만들기 위한 자양분으로 삼을 줄 알았다.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주어진 삶의 진정한 의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아침, 지우는 민서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강물 위로 부서지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는 문득 임사 체험에서 보았던 새벽 바닷가의 고요함과 평화를 떠올렸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귓가에는 잔잔한 강물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가 어우러져 들려왔다. 삶은 여전히 어렵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손에는 마치 꿈속에서 빛의 존재가 건네주었던 그 조약돌처럼 작지만 단단한 희망이 따뜻하게 쥐어져 있었다. 두 번째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